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경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이 정상인 이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혼이 비정상, 우주의 기운. 갑자기 요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그 시대가 다가올 줄 몰랐는데 어제 국감에서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남았다. 주술. 네.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표현, 야, 정말,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은 또 잘 하는 것 같아요. 안전뱅이 주술사, 장림무사. 그러니까 윤석열은 장림무사, 김건희는 이제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했는데 그걸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처음 만날 때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또 김건희 씨가 또 좋아라 했대요. 그래서 둘이 꼼짝이 잘 맞았다 이겁니다. 그걸 좋아라 했대요? 네. 그래서 아주 호흡이 잘 맞았다. 그래서 그 뒤로 예, 그랬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맞았대요. 그 뒤로 말이. 아니, 근데 요즘 박근혜가 불쌍하다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전에 오방신인가? 네. 그리고 또 우주의 기운.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최순실 같은 경우는 연설문을 미리 이렇게 본다든지, 미리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옷을 이렇게 본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삼성과 연결돼서 본인들의 이제 이익을 취득한 건데,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취득을 했는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씩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씨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약간 매우 흡사한 구도가 됐죠. 그러니까 비교를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박근혜를 왜 쫓아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네가. 그 박근혜는 지금 좀 화가 날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박근혜를 정말로 수사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논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같아요. 이게 어떻게? 웃겼던 건 지가 그러니까 여기선 지는 대통령의 그 이제 신조 그 인칭 대명사가 된 거죠. 예, 지가 더 하면서 예. 아무것도 지가 뭘 한다고. 근데 지가 더 나쁜 놈이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가 불쌍할 건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비교해 보니까 야,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더하다라는 취지죠. 그렇죠. 이제 네. 하나를 묶어 놓으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거기에 이제 명태균 그쪽은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지금 이 근데 여기서 지라는 것은 다 아시죠? 네. 김건희 씨도 대통령을 향해서 지라고 했고요. 뭐 오빠라고 우기긴 있지만 센텐스 간의 그 간격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면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선임행정관, 비서관도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는 대통령의 인칭대명사, 새로운 인칭대명사인데 지들이 막 이러니까 좀 속상하죠. 그리고 분노도 있고요. 진짜 그런 거는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쫓아냈더니 또 들어온 거 아니야. 종류 바꿔가지고. 더 이상한 것들이. 네, 더 이상한 것들이.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솔직히 방송하면서 지들이 더 이상한 것들이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제 국감을 보면 볼수록 더 하더라고요. 어제 국감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주술사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권력 서열 1위는 명태균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 갈비집에서 2021년도 서초동 한 갈비집에서 명태균이 먼저 가 있고 김건희 씨가 나중에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슨 뭐 장림무사, 윤석열은 장림무사, 그리고 그 김건희는 그 어깨에 올라탄 안진뱅이 주술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흡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뭐 칼을 잘 휘두르는,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명태균의 그 회사가 뭐였었죠? 미래한국연구소인가? 예.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한 것,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여론 조작한 거의 것으로, 예. 확정이 될 만한
그 회사에서 있었던 1인 직원이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다 폭로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 그리고 김 여사는 예지력이라든 주술 능력이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의 어깨에 타서 주술을 부린 주술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개인이 너무 첨언하고 첨부하는 것으로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국감장에서는요,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아요. 위증으로 처벌을 받죠. 그렇죠. 이걸 법적으로 위증 처벌을 딱 받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음성 파일이 있던지 네.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자료가 같이 공개가 됐어요. 음성 파일이라든지 음성 녹취라든지 하다못해 그 자신의 목격담이라든지 그 목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다 봤다라고 하면은 조금 네.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몰라요라고 하는 걸 그렇죠. 보니까 차라리 그게 더 신빙성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장림무사 아니 그 윤석열은 장림무사고 김건희는 주술사다. 안전뱅이 주술사다. 이게 무슨 우리 옛날 무슨 설화 전래동화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전래동화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리고요. 일반적인 정상인의 사람이라면 네.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후보의 배우자와 어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지역의 선거 이제 브로커라는 사람이죠. 만나서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첫 만남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그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는 둥. 뭐 영적인 대화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국감을 자세히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이게 뭔 소린가. 야, 진짜 그 벌써 한 6년 됐군요. 8년 됐군요. 8년 전에 최순실 국감 때 그때 보았던 모습을 또 보니까 진짜 자괴감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은 김건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김건희는 명태균한테 조선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군요 하면서 둘이서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영적인 대화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 때부터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저는 되게 좀 황당했던 것이 이런 거는 영적인 대화라고 안 해요. 아니, 주술적 대화라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네요. 강혜경 씨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화라는 이 워딩은 그 원소스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술적인 대화였군요. 주술.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저희가 주술을 이거를 얘기해야 될 때입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말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저는 되게 약간 좀 불쾌하다는 느낀 것이. 그래요. 저는 아직 주술과 영적인데 구분이 좀 잘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 정신이나 절대 이성 같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영적이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주 그 기본적인 어떤 관념이나 그 아주 절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 같은 거를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간 신성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네요. 신성한 의미가 있는 거고 주술적인은 신성함과는 약간 조금 그런 종류의 신성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미스테리한 건가? 뭐 조금 모르겠다. 약간의 사술적인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사술이요? 네. 그 한마디로 조금 싸게 느껴지는 느낌. 진짜 이런 얘기를 솔직히 이런 것까지 왜 굳이 얘기를 해야 돼 진짜? 아니 저는 어제 근데 국감장의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무슨 이게 도를 아십니까도 아니고 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에서 볼 법한 그런 얘기들을 어제 국감장에서 보면서 야
이걸 또 봐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라는 어떤 그것도 종교의 한 단체죠. 이거를 우리가 약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화를 처음 나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했던 소위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실제 인사에도 이 영적인 느낌으로 인사를 했다. 그것도 그 인사권이 전혀 없는 김건희 씨가 인사를 한 사실들이 뭔가 추측이 되는 것들이 팩트들이 있다. 이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당황했던 게 제가 어제 이 대화가 나온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권성동 등을 비롯한 윤핵관들을 쳐낼 때 꿈 해몽을 가지고 했다. 심지어 그 캠프 대변인으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이분이 포함이 됐었는데 갑자기 목이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뭐니 이랬는데 그러면서 저거 아마 그거 아닐까?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혹시 누가 뒤에서 뭐 네. 도사들이 손을 썼나? 우리 이랬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꿈 얘기를 하면서 윤핵관 문제를 상의했다. 아니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이 무속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사 키워드로도 나왔어요. 언론사 타이틀 제목으로도 나왔던 거고 이게 지금 그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사까지 어떤 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때가 2021년도 윤석열 캠프에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합류를 해요. 그렇죠. 갑자기. 네, 갑자기 합류를 하는데 대변인으로 합류를 합니다. 네. 논설위원이. 근데 열흘 만에 갑자기 그냥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느냐 이유가 몰랐죠. 뭘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 네. 뭐가 걸렸다는 둥 뭐 비리가 걸렸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갑자기 언론사 나왔대 일반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21년도의 일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잊혀졌어요. 그 안에는 너무 수많은 것들이 튀어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만뒀는지 이제 나왔죠, 어제. 이제서 이제 그 말할 수 있다 이런 네. 건데 그게 결국에 김건희의 꿈 때문에 악몽을 꾸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가 어떻게 딱 정확히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얘기 좀 재밌게 풀면 더 좋은데 네. 저희는 재미도 재미지만 팩트를 정말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해드리는 알찬 방송도 괜찮겠다 생각해서요. 강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시로부터 김 여사에게 윤 후보와 이 대변인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라 부딪힐 것이라고 얘기했고 어허. 바로 사퇴하게 만들었다라고 들었다. 뭐 부딪힌대요. 서로 대립되는 대변이 있어서 그 사람의 기운이 세서 서로 대립이 되니까 사퇴를 하게 해라. 그래갖고 회사 나와서 그 캠프의 대변인으로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잘랐냐? 김건희 씨가 잘랐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명태균의 어떤 기운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실세는 명태균이었네. 그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선생님 하더라고요. 그 카톡 내용 보면은 그렇게 극존칭이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자기 남편은 배 나온 지. 지 이러고 지가 뭘 한다고. 멍청해가지고 무식하다고. 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예, 극존칭을 해주던 이 명태균 씨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다.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제원과 또 권성동 얘기를 네.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사이에 보면은 AI한테 물어봤대요. 왜 김건희는 본인의 배우자를 다른 남성에게 이렇게 하대하고 저평가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AI가 3개로 분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분석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다른 남성에게 본인의 배우자인 이성 남성을 이렇게 하대하면서 다른 상대 남성에게 여성성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렇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여성으로 어필하고 싶고 명태균이 훨씬 더 매력적인 남성이다. 내 배우자보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AI가 챗 GPT가 분석해서 그렇게 플러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난 GPT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야, 이런 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뒤통수를 쳤다니까요. 좀 짜증이 확 날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챗 GPT도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근데 글쎄 뭐 좋아요. 뭐 무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전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리고 국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비선으로 끼어들어 가지고 그 국가 정책을 좌우한다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동훈 대변인이었나요?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했을 땐 캠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아니 캠프 때 그러면 그 배우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 인사에 본인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듣고 명태균 말을 듣고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거도 어떤 뭐 다른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 꿈.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모든 것은 명태균의 그 직감과 꿈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국정이. 이제 좋아요. 근데 대변인까지는 그렇다 쳐. 네. 근데 아주 최측근 참모도 이런 걸로 꿈 때문에 꿈 때문에 내쳤다 그러잖아요. 아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 누구야? 저 권성동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해서 날라갔다잖아요. 명태균이 지금 김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막 그래요.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권성동이 강릉에서 성희로 발언한 날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앞에 건데요. 내가 그 사모한테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뭐라고요? 하죠. 귀가 솔깃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쭉쭉 이어지는 건데요. 네. 다음에 보면 하나 더 그게 예.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게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권성동이 장제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펄펄 끓는 그 솥에 삶아 먹고 있다 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하고 막 뒤에서도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꿈에 그 권선동 그리고 윤한홍 또 한 명 누구였죠? 그 장제원. 예. 이 사람 세 명이서 자기 꿈에 명태균 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총장님을 넣어놓고 이제 삶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딱 들으려느냐면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이 사냥이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을 삶아 먹을 것이다. 사실은 윤석열이 이 사람을 팽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윤석열을 팽할 것이다. 이런 삶아 말로 먹고 있다. 이제 그게 꿈이 그렇더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윤한홍, 권성동, 장제원이 윤핵감 핵심 그렇죠. 3인방이에요. 네. 언론의 핵심 3인방 치면은 딱 이 세 사람만 나와요. 근데 이 3인방도 쳐내기 쉽지 않아요. 꿈자리 때문에 명태균 한마디에 명태균의 꿈을 김건희한테 얘기했더니 김건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네. 되게 웃겨요. 그 윤한홍 의원은 지금 거기 출마하려고 했었잖아요.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예. 그런데 2021년도 11월 달에 이런 인터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어요. KBS 인터뷰 때. 네. 내가 기회가 온다면 도지사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당연히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나가는구나. 라고 그런데 알고 있었죠. 막상 박완수. 지선이 다가오니까 박완수가 되긴 됐는데 그 안에 그 전에 윤한홍이 나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나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나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뭔 일이 있었나? 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박완수는 명태균이 박완수의 손을 잡고 김건희 씨를 만났대요. 야. 박완수가 공천을 받은 거죠. 꿈자리도 안 좋고 데리고 온 새로운 사람도 있고. 권성동은 솔직히 그때 당대표 출마 1순위였어요. 그렇죠.
당대표 출마 1순위, 출마하면 되는 1순위였어요. 윤핵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권성동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못했어요. 대항마가 없었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권성동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안 한다고 불출마. 그랬어요? 이유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불출마. 이렇게 된 거죠. 장제원이 얼마나 핵심 중에 핵관 중에 핵관이었습니까? 대통령실에도 이렇게 막 있고. 근데 갑자기 총선 불출마. 이유는 몰라요. 결국에 장제원 그리고 울었잖아요. 핵심 3인방 다 결국에 꿈짜리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는 다 불출마로 끝났어요. 당대표 불출마, 총선 불출마, 도지사 불출마로 다 끝났어요. 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나가 말았죠. 본인들이 다들 근데 그랬었죠. 정확한 이유도 없어요. 정확한 이유도 장제원은 자기가 다른 데에서 약간 눈물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억울해했어요. 그렇게. 매우 억울해하고. 근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게 그거다. 명태균이 꿈이었다. 그러면 결국에 명태균이 넘버 원이네. 명태균이- 김건희는 꿈꿔주는 사람이 넘버 투고. 꿈에서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뭐죠? 무슨 무사요? 네. 그것처럼 장님무사. 장님무사. 그러니까 딱 그 짝이 된 거죠. 야,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아,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쩌다가 나 꼴이. 근데 제가 또 어제 보면서 제일 당황했던 것이 해외 나갈 때 꿈자리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을 바꿨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엄청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네. 조문을 안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해외 방문을 갔었죠. 그런데 꿈자리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 아니야. 꿈자리 너무 안 좋아.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아. 명태균이 또 본인의 꿈자리가 안 좋다고 김건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문 때문에 간 거였었습니다. 근데 조문을 실제로 안 하고 방명문만 쓰고 왔었죠. 방명록만 쓰고 왔더라고요. 조문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2022년도 이때가 9월 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출국 일정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꿈 때문에. 그리고 도착을 해서도 충분히 조문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조문을 또 안 했어요. 당시 해명 자리를 보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조문을 할 수 있는 곳이 닫혀 있었다. 그래서 조문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영국 쪽 얘기는 아니다. 국가 원수가 오면은 당연히 열어줬고 준비를 다 했다. 한국에 안 왔을 뿐이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요. 결국에 보면은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왜 갔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 무슨 조문할 계획이었는데 못했고 무슨 교통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사진 그쵸? 찍혔잖아요. 둘이서 걸어가는 거 사진 찍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웨스트민스터인가요? 거기 홀까지 이제 그쵸, 걸어가는 웨스트민스터 게, 사원. 네, 네.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다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왜 그랬지? 그렇죠. 왜,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이유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죽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안 가려고 피하는 건가? 우리 12구 참사 때도 막상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 가갖고 괜히 사과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어디 교회, 성당인가? 그런 데 가서 괜히 사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12구 참사 때도 왜 추모식 하다 보면 이제 사진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절대로 얼굴 사진 다 그렇죠. 없고 번호로 이렇게 해놓았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그런데 영정 사진이 있으면 원혼이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주술에 이상한 얘기들이 좀 떠돌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영정 사진을 일부러 안 걸었다는 얘기가 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것도 명태균한테서 그런 얘기 나올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12구 참사 때 관련돼서는 명태균이 아직은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꿈 때문에 조문을 안 갔다. 그리고 22년도 11월 달은 캄보디아. 그래서 거기를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세안 개최국의 영부인들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무도 빠지지 않았고 김건희만 혼자 빠졌어요.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게 있었죠. 근데 안 갔죠. 이건 공식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대통령 배우자들의 공식 일정이었는데 네. 김건희만 안 갔어요. 김건희만. 김건희만 안 갔고 왜 안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되지가 않았어요. 네. 다만 나는 다른 데를 갔다. 네. 그러고 간 데가 그 사진 찍었던 거기죠.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본인이 공식적인 일정을 빼고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네.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것도 중학생. 이 사진이 그거잖아요. 네. 중학생이에요. 만 14세거든요. 해외 나이로 만 14세. 중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안고 저렇게 오드리 헵번과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은 거죠. 난 저거 보면서 아 정말 유치하다. 이 사진 자체 보면서 제가 유치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술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란 말씀이시죠? 아니,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영국 조문을 안 갔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가지 않은 거,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지 않는 거,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 두 개가 실질적으로 명태균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마. 해외 방문 꿈자리가 안 좋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저거 두 개였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카드라라는 얘기입니다. 카드라라는 얘기인데 앙코르와트가 이제 불상들이잖아요. 힌두교와 그다음에 불교의 불상들이나 힌두교의 그 신상들 이게 모여 있는 데라서 기운이 되게 세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을 받으려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신이 있는 분들이나 주술사나 이런 분들은 일부러 안 가신대요. 그래서 어떤 과거에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 오셨다가 다치신 분도 있고 뭐 그렇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면 그 조문 갔던 뭐 수천 명이 갔을 텐데 더 안 좋아야 되죠. 아니 앙코르와트 사원의 영부인들 공식 일정이었어요. 공식 일정이 간 영부인들 다 안 좋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팩트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제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나와서 한 그대로 말입니다.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한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한 것, 이것은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 명 씨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영적인 사람 도사하고 얘기하고 좋아한다 했던 그 옛날에 7시간 녹취록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해야 되나, 진짜? 어제 국감장에서 이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제 국감장의 핵심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소위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경향이나 한겨레를 다 포함해서 쭉 봤어요. 아침부터.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요. 일면 탑 그리고 사설이 전부 다 한동훈 그 대통령 윤석열과 만남 이걸로 했어요. 내용 없다. 근데 솔직히 그거 진짜 내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모든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내용인데 그 글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룬 레거시 미디어는 없죠. 그런데 모든 그 우리가 많이 접하는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뭐 김어준 방송 포함 다 해서 모든 방송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몇 KBS나 MBC의 아침 라디오 방송 같은 거는 조금씩 얘기를 조금씩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들 불리한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전 보면서 제가 난감했던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추락했나. 대한민국의 수준이 추락했구나 이 생각밖에. 자기네가 봐도 쓰기에는 수준이 너무 이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좀 그랬나 봐요. 쪽팔렸나 근데 보지. 내용이 알고 봤더니 김건희 주술사야.
명태균의 꿈에서 김건희한테 지시를 내려. 꿈을 꾸고 지시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고 지시를 내려서 해외 방문 일정을 바꿔버리고 아예 안 가고 꿈을 통해서 명태균이 또 지시를 내리니까 김건희가 인사를 다 하고 윤회관 다 잘라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국정 운영이 명태균의 꿈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대선 무렵에 그 윤석열 손바닥 왕자 쓰고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거 최순실 시즌 2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7시간 녹취록인가 할 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사는 게 뭔가 뭐 이런 거 한다고. 솔직히 그거 얘기를 들을 때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하고 뭐가 맞는 거고, 명태균의 영적인 꿈을 통해서 모든 국정 운영을 지금 뭐 모든 거는 아니지만 한 것을 우리가 팩트를 많이 찾아낸 거고, 인사까지 한 것을 찾아낸 거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뭔데 그 자기가 영적인 거를 자기가 뭐라고 그 본인이 영적인 그걸로 둬야지 그걸 왜 국정 운영까지 합니까? 남편도 영적인 끼 있대잖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남편도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 남편도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뭐 본인들이 이제 사적으로 그런 걸 주고받은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돼서 국가를 운영을 할 때 그 본인의 영의 지시를 받고 운영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시를 받고 인사에 개입한 거는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죠. 이건 정말 국정농단이에요. 그리고 이거 더군다나 그거를 대통령이나 공무원, 고위급 선출직 공무원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부인이 한 거다, 배우자가 한 것이다라면 그건 더 바랄 것도 없는 국정농단이죠. 이 사람들의 이런 국정농단이 우리가 천공도 있었죠, 천공. 네. 근데 천공도 뭐였냐면 천공이 명태균 씨한테 밀렸다고. 천공이 근데 여기서 팩트를 제가 그 왜 문장의 앞뒤를 잘 보면 팩트가 나오잖아요. 명태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예요. 명태균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와 천공이 연결되거나 연락한 사이가 아니라면 아이 천공이 뭐라고 천공이 그렇죠. 뭘 알아 막 이 정도 급으로 얘기할 수 이거보다 더 막 하대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기자한테 반말도 하기도 하고 반말하더라고요. 기자한테 반말도 막 해요. 가르치듯이. 그런데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라는 그 문장 속에는 우리가 뭔가를 또 알아낼 수 있냐면 김건희와 천공이 또 김건희가 천공을 선생으로 모시는 적이 있었겠구나. 그 천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천공 김건희가 말을 들었겠구나. 근데 오늘 특별히 왜 우리 과거에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천공이 무슨 말 그러니까 이상하네. 국정 운영이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 천공의 과거를 찾아봐. 천공이 했던 말이에요.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 뭐 천공이 유튜브에서 했다는 얘기를 뒤져보면은 지금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죠. 상당히 많았죠.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굳이 천공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논리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분산될까봐 천공은 오늘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명태균의 말에서 김건희가 천공을 선생으로 모셨던 기간이 있었겠구나. 천공 보니까 하늘을 나는 세상과 땅을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태균이.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도 얘기를 들었겠구나. 그랬더니 뜬구름잡이 하늘을 나는 세상을 얘기하고 김건희가 나를 지금 선생으로 모시고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이 내용 안에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나 천공이나 비슷한데 똑같이 좀 사자 기운이 많이 나는데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라는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건데 부끄러워요.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 빠져나온 것도 우리가 그것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때 청와대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빈관 터 나빠 옮길 거야. 근데 이게 터가 나쁘대라는 말도 거기가 있었어요. 네. 터가 나쁘대. 근데 이때는 누구의 또 지시를 따랐는가? 아니면 본인이 영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신 거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든 김건희 씨의 본인의 생각이든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판단으로 그 많은 세금을 옮겨서 영빈관이 나쁘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통령실을 옮긴 거예요. 전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청와대 영빈관이 과거에 뭘로 쓰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뭘로 씌웠어요? 이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총독 관사로 쓰였어요. 총독 관사로 쓰이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경무대로 쓰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크게 좀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본관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본관이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계속해서 쓰이죠. 대통령 관저로 쓰이죠.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때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옥 건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쓰던 이 청와대 구 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 본관을 그래서 영빈관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 관사이라서 이거를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되게 논란이 많았대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지었던 건물치고는 꽤 정성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복궁에 있던 중앙청도 철거하는 마당에 이것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남겨두자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거를 영빈관으로 남겨둔다고 해서 남겨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엔 여기 뭐가 있었냐? 세자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자면은 여기 세자궁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창덕궁으로 옮겨갔다가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그럼 결국엔 뭘 말하느냐면 네. 여기가 풍수상으로는 좋은 자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수상으로 자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얼치기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김건희의 영적인 아니면 영적인 지시, 다른 사람의 영적인 계시를 받고 영적인 지시를 받아서 옮긴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자꾸 화가 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김건희 씨의 터가 안 좋다라는 어떤 영적인 생각 때문에 청와대를 옮긴이라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대통령실 썼잖아요. 옮기서 조 단위의 돈을 썼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더 계속 되죠. 들어갈 거고요. 덕분에 국방부는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참은 또 옮긴이라고 또 수천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합참이 지금 남태령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 남태령이 지금 국군 수도방위 사령부 그러니까요. 군에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조,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꿈 때문이었어. 꿈! 또 김건희 씨의 꿈이 아니라면 이게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김건희 씨의 터가 안 좋다라는 어떤 영적인 직감 때문에 지금 수조 원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최순실 시즌 2예요. 네, 시즌 2.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주술적인 세상을 또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뭐 그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저기 라스푸틴이니 뭐 영상군이니 무슨 명성황후 얘기해가면서 그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네요. 아니 최순실이 아버지가 최태민 씨죠. 최태민이 영세교라는 사이버 종교, 사이비 종교, 사이버 아니고 사이비 종교 교주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사이비에 빠진 신도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무슨 뭐요? 혼이 비정상인.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저는 혼이 정상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기운, 혼이 비정상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그 청와대로 옮기고 대통령실 옮기면서 네. 수조 원의 돈이 든 거하고 비교한다면은 아주 애기였어요. 애교죠, 그 정도는. 아주 애교였죠. 정말 애교였고,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조단이에요. 고속도로만 해도 보세요. 양평고속도로 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속도 아니고 너무 주술에 영적인 세계에 빠져서 국정 운영을 한다. 근데 우리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때 이거 기미가 보였죠. 왕자요. 이 왕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지금 저 사진은 5차 토론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끔찍한 거는요. 5차 토론회 모두 왕자를 쓰고 나왔다는 겁니다. 모두. 이래도 빠짐없이 왕자를 손바닥에 다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크로비스타 주민 할머니께서 이거를 써주셨다. 아니 매번 토론할 때마다 아이고 할머니 제가 지금 토론회 나가니까 왕자 좀 써주세요. 만나기도 어려워요. 이걸 매번 써줬다. 근데 저거 보셨어요? 이 5차 토론회 매번 그거를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할머니가 그럼 동일인이어야 돼요. 글씨체가 매우 흡사하게 1인 글씨체입니다. 비슷해요. 왜 여기다 써도 우리가 필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분을 하기로는 다 저 글씨체입니다. 네. 자, 참 당황스럽다. 그때도 당황스럽다고 했고 지금도 참 당황스러운데 아니 이게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여기서 윤석열이 저런 짓을 했다는 것도 화가 나고 김건희가 저렇게 해왔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미 충분히 그런 기미가 있었고 아니 기미라기보다 그러겠구나라고 볼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그때도. 인간들이었던 거죠. 예.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느냐고. 완전 또라이들한테 표 준 사람들이 더 나빠라고 봐. 그분들은 우리보다 지금 더 경악했을 거예요. 아니요? 경악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 여전히 20% 초반의 지지층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 그분들은 아니시더라도 어제 국감장에서 이 영적인 주술의 세계를 아셨던 분들 그리고 그 영적인 것 때문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대통령실을 옮긴 게 이제 팩트로 다 나왔잖아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표를 줬나?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근데 저는 경악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아니, 몰랐냐고, 솔직히, 몰랐냐고, 봤잖아요. 그 후보 시절부터 하는 꼬라지를 보셨잖아. 그때도 충분히,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최순실 2 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악할 리가 없지. 근데 그때 대통령 후보 때만 해도 진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위였는가? 진짜 서열 1인가? 그건 몰랐잖아요. 김건희 씨가 또 국민을 속이면서 뭐 목소리 이상하게 내리깔고 아내 일에만 뭔가 뭐 하겠다 하면서 I believe 사과를 했잖아요. I believe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은요 하면서 그런데 아니 우리 뭐 이렇게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때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라고 안 했던가 그때 오빠라고 안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얘기에 이거 모든 것을 했던 서열 1위가 김건희 씨였던 거예요. 근데 과거에 왜 우리가 그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자꾸 올라오냐면 무속이라든지 어떤 그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비정상적인 이것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때 그 청와대 행정관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씨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관천 경정. 예. 그때도 우리는 엄청 경악을 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인 아니 거죠. 김건희가 아주 당연하듯이 V1이냐 V2냐 그러다 마지막엔 V0가 된 거예요. 윤석열은 지가 된 거고 지가 뭐란다 해서 지가 된 거고. 거기에 명 선생님이 또 그 위에 또 있더라는 네. 거고. 우리는 천공인 줄 알았더니 명 선생님이 있었고. 네. 결국에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더 악의적이죠. 훨씬 더 악의적이죠. 뻔뻔스럽고 더 뻔뻔스럽고. 국민 예산은 더 펑펑 쓰고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최순실 솔직히 기껏 해봤자 좀 화가 나긴 하는데 그 몇백억 수준이라면 지금 김건희는 조단위라고요. 진짜 국가 정책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라 더 뻔뻔스럽고 더 후한무치하고 그런데 규모는 훨씬 커요. 국민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볼 텐데 더 열받는 거는 이미 최순실하고 박근혜 시절에 이미 한번 겪었는데 또 이런 사람을 턱하니 찍어주나. 저는 지금 윤석열 찍은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 정도. 몰랐냐고, 솔직히. 아니, 경악했다 그러는데, 몰랐냐고! 알았잖아! 우리가 어제 단독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순방 돌연 취소했잖아요. 네. 그 이유 아직 모릅니다. 이것도 영적인 계시를 받은 건 아닌가. 그런데 어제 단독 나온 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는 건데 위약금만 최소 위약금만 최소 8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단순 순방 교통비예요, 이건 거의. 네, 해외 순방 나가려고 했다가 취소해서 위약금만 최소 8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이것도 왜 안 나갔는지 알아야 돼요. 교통비하고 식사비 정도거든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취소된 거, 그러니까 전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반액이든 될 텐 같은데. 위약금이니까요. 최소 금액을 잡았을 때 8억 7천이죠. 8억 그러니까 6천.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엉뚱하게 위약금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죠. 명태균이 또 이거에서도 입을 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영부인 집무실이 대통령실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할 그러니까 정도고. 지금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죠. 완전히 V1이 김건희인 거예요. 그냥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거고 김건희가 대통령처럼 영의 계시를 받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해외 순방 가려다가도 8억 6천 그게 뭐 돈이야 하면서 그냥 한 번에 취소해버리고 이러고 있어. 국민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팡팡 쓰고 있죠. 그런데 제2집무실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2집무실이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누구가 쓰게? 영부인이요. 영부인 집무실을 만든대요. 영부인이 뭐 한다고 집무실이 필요해요? 집무실을 근데 더 웃긴 거는 보시면은 그 전에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실이 3층에 있었어요. 네. 그럼 보통은 3층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부르는 거라고 당연히 통용되는 말로 올라갔죠. 근데 지금 더 웃겼던 것이 김건희 씨의 집무실을 만드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집무실이 2층과 제가 알기로는 2층과 5층에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집무실이 똑같이 2층과 5층이 만든다는 거예요. 김건희 집무실을. 그러면 자 보세요. 5층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대통령실을 가야 돼요? 아니 G실을 가야 돼요? 아니면 V방을 가야 돼요? G방을 가야 돼요? 오빠 방으로 가야지 뭐.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오빠 방으로 가면은 VIP 방, 오빠 방으로 가면 G방으로 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같은 5층에 올라가.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한 사람들은 아니 영부인 V0가 부르는 것인지 G가 부르는 것인지 모르는 오빠 상황인 방과 거죠. 노래방이겠네 그러면. 탬버린 방. 근데 지금 결론은 김건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집무실을 만들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전혀 하고 반성이 있잖아요. 없네요. 이러고 있어요. 반성이 없네. 말 그대로 반성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고민을 했어요.
이걸 되게 재미나게 막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되게 깊이 있는 분석 이야기는 전 아니라고 평가를 혼자 했어요. 재미나게 풀어볼까? 아니면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팩트를 쭉 나열해 드려서 우리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소스로 우리 그 선배님과 저는 되게 재미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면서 이게 설령 재밌게 풀어가려고 해서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제 화좀 그만 내세요. 어제 보면서 어제 그 국감을 보면서 처음에는 웃다가 점점 화가 나다가 저 한숨을 그렇게 쉬었죠,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윤석열 찍은 것들 다 찾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겠습니까? 아유, 참. 근데 2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롱코트, 두꺼운 롱 패딩을 맞춰서 장애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함께 모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장용진 TV에서도 장용진 스토어에서 파란색 롱패딩을 준비하자, 공구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세요. 살게요. 예, 그래서 진짜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오, 네네. 문구를 좀 모집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지? 등짝에 뭐라고 문구 쓸 것인가? 내려와 이 자식아 이럴까? 무당은 꺼져라 갈까? 저희 위트 있고 정말로 아. 확 뼈 때리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선배님이나 제 머리에서는 안 나와. 위트 있는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뻔한가밖에 안 나와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분명히 재밌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재밌는 소재였던 것 같은데, 화만 잔뜩 내다가 끝내는 것 같아서, 한숨만 쉬다가 끝내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네요. 오늘 고생 많이 그래도 하셨습니다. 알차게 들어주셨죠?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신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소식 한번 아니면 아니, 만들어내야지 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꺼졌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싸! 일주일이 참 행복할 거,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이 행복할 것 같아. 네, 전 남은 생이라고 얘기하다가 좀 너무 많이 남았구나 생각 들어서.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겪어야죠. 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